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양강구도로 치러질 이번 4.13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률과 경쟁률이 지난 19대 선거 때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2명 중 1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너지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 실증시험센터 구축이 시급합니다. 동네 서점을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조금 특별한 동네 서점들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4.13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양당 대결 구조 속에 5대1이 넘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후보 등록의 특징,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의 광주 8개 선거구에는 43명이 출사표를 던져 5.4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에도 52명이 등록을 마쳐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각각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광주는 10명, 전남은 5명이 더 등록했는데 이번 선거가 일당 독점 구도가 깨지고 양당 경쟁 체제로 치러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목포 선거구가 8명으로 후보가 가장 많았고 광양 곡성굴에 7명, 광주에선 동남 갑등 4개 선거구가 각각 6명이 등록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18개 전 선거구에 후보를 냈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새누리당도 16개, 민중연합당도 15개 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지난 19대 35명에서 이번 총선에는 17명으로 절반으로 줄었고 여성 후보는 11명으로 지난 총선 5명에 비해 늘었습니다. 최연소 출마자는 광주 동남갑에 출마한 민중연합당 황인용 후보로 만 26살이었고 최고령 출마자는 담양 한평 영광장성의 무소속 김천식 후보로 만 74살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훈태 후보는 가족이 대리 접수해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했고 같은 선거구의 강도석 후보는 18번째 선거로 최다 출마자로 기록됐습니다. 후보 3명 가운데 1명꼴로 전과가 있었지만 대부분 집시법 위반이나 음주운전이었고 체납 후보자는 6명이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그러면 4.13 총선에 출마하는 광주 8개 선거구와 전남 2개 선거구, 그리고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5개 선거구에 2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5.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가 가장 많은 후보인 7명이 등록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갑 선거구는 새누리당 신정일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대수 후보,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가, 여기에 무소속 김영규, 이광진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수울 선거구는 새누리당 김성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백무현 후보,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 정의당 황필환, 민중연합당 김상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순천 선거구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 국민의당 구이승 후보에 민주당 최용준, 민중연합당 정호균, 무소속 박상욱 후보 등 6명이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양군의 곡성 선거구는 새누리당 이승안 후보,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후보,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 민중연합당 유현주 후보, 무소속 최유성, 장대범, 박형모 후보가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새누리당 장기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국민의당 황주홍, 민중연합당 위두한 후보가 등록해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기초의원 선거 여수라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현태, 국민의당 원용규 후보에 무소속 김순종, 김춘식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고흥나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박철수, 국민의당 송인숙, 무소속 설승용, 정규식, 장준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 19명 가운데 9명이 지난해 경기 불황 속에서도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동랑갑의 장병환 의원이 2억 9천여만 원이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김동철, 김영록 의원도 각각 1억 5천과 1억 2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이정현, 임내현 의원은 각각 1억 3천과 1억 2천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장병환 의원으로 82억 5천여만 원, 가장 적은 의원은 2억 1,500만 원인 신정훈 의원이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 중인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밸리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사업의 성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 실증시험센터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본사에 자리 잡고 있는 에너지밸리 연구센터입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그다음에 기술 개발, 그다음에 개발에 따른 실증, 사업화 이렇게 쭉 나아갈 예정입니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실증시험센터를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전력연구원의 분원격인 이 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이 미래 유망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기술 표준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업을 빛가람으로 유치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본 생산이 되기 전에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한전에 적합한 규격에 맞는지를 먼저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센터 건립을 위해서 올해 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마스터 플랜도 짜져 있지만 입지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빛가람 도시에, 광주시는 남구 대촌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힘을 합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 힘을 합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어서 최종 입지는 4월 총선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실증시험센터 건립지를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건립을 할 수 있을지 시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 얼마나 있을까요? 지난 한 해 지역별로 얼마나 일자리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서울이 전국 채용 공고수의 40%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광주는 전국 채용 공고수의 1.8%, 전남은 0.8%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익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적은 일자리의 대다수가 은행과 보험 관련 업종에 쏠려 있었습니다. 광주는 약 40%가, 전남은 28%가 보험과 증권과 관련된 분야였고요. 그 다음으로 콜센터와 시설관리, 자동차와 조선 분야 순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요.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 분야가 일자리가 가장 많았고요. 부산은 백화점과 유통 분야가, 인천과 경기 지역은 전기와 전자 분야가 지난 한 해 채용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일자리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뚜렷한 셈인데 은행과 보험업 중에서는 앞으로도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전망도 밝지가 않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찔렸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부경찰서 소속 50살 손모경이가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팔이 찔렸습니다. 경찰은 손경이가 정신질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119와 함께 출동해 문을 열던 중 찔렸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공세에 지역 동네 서점은 찾기 힘들어졌는데요. 이 대형 서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책들을 파는 동네 작은 서점들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2평 남짓 아담한 이 동네 서점은 베스트셀러를 팔지 않습니다. 이 서점 진열대에 꽂혀 있는 책은 대략 150여 종. 직장인의 애환이나 인간의 채모에 대해 유쾌하게 풀어낸 여느 서점에서는 팔지 않는 소소한 주제의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그만 독립영화관까지 겸한 이곳은 개인이나 소규모 출판사가 직접 만들어내는 독립출판물을 전문으로 파는 동네 서점입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 재밌는 책, 이 정도 내용이면 잘 만들었고 남들한테도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책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연 지 2달째. 이 동네 서점 역시 독립출판물을 주로 파는데 가정집 2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은 아직 하루에 한두 명 정도뿐이지만 생각이 비슷한 이들이 펴낸 책의 매력을 공유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곧 자신의 첫 책도 직접 만들 예정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요새 세대에 맞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게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주인의 취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독립출판물 서점. 동네 서점이 위기인 요즘 사람들을 오고 싶게 만드는 작은 서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섬이 아닌 섬으로 남아있는 고화도가 목포의 해양관광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고화도 유원지 계획 변경 용역을 시작으로 청사진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08일간 머물며 전쟁을 준비했던 섬 고화도. 목포 신안개발로 연륙돼 이제는 섬 아닌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도해를 향해 긴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고화도가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 고화도 해안을 따라서는 모노레일이, 해상데크와 레일바이크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남도가 지원하는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화 사업과 청소년 야영장 등 13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광개발 계획을 축으로 한 용역이 다음 달 발주되면서 계획만 남아있던 고화도 유원지 개발 계획이 현실화됐습니다. 완전히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숙박시설인 그 리조트를 지금 민자유치로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포 남항에 건설될 예정이던 호남권 생물자원관도 조만간 위치 변경을 통해 고화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화도 주민들은 목포대교 개통으로 통행량이 늘고 있는 고화도 지역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더 삶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의 재정착률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충절의 섬 고화도가 목포 해양관광의 선도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우리 지역은 그림과 국악, 공예, 문학 등 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합니다. 전라남도는 전통문화예술을 이어받고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욱 올립니다. 소치 허련 선생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 지 벌써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맥을 이어받은 소치 선생의 화풍은 미산, 남농 등으로 뿌리를 뻗어 남도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수묵화뿐 아니라 전통 정원, 차문화, 판소리, 음식문화, 공예 등
문화예술 자원이 넘치고 알파고 대국으로 걸출한 국수들을 배출한 바둑의 고장인 점도 다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리 문화예술 자원을 창의적으로 이어받아 개인의 창의성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미래 시대에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많은 자원 가운데 먼저 전통 수묵화의 부흥을 꾀하기로 하고 내년에 중국과 일본 등 국제 교류전을 연 뒤 2018년에 국제 비엔날레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국제 행사 승인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우리 수묵화 비엔날레를 한번 이렇게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문화예술 관련 비엔날레가 이미 많이 열리고 수묵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멀어져 성공 개최를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묵화와 함께 전통 정원을 남도 문예 르네상스의 선도 자원으로 띄운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판소리, 공예 등 나머지 자원도 다른 지역 자원과의 차별성과 경쟁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재논의 물대기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